연휴가 계속되고 있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험 대비 이후에 고등부 학원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놀러 가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결국엔 학원을 연휴 기간 동안 쉬어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학원을 연휴 동안 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 중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처음 돼가지고 등급을 처음 받아본 애들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이제 선택 과목 이과 애들 같은 경우도 등급을 받으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컨설팅이나 아니면 그 설명회 같은 데 가보면 죄다 1등급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총 5등급 체제로 돼 있다는 거는 어떤 의도인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고교학점제 예를 들어 정시 안에 대해서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조금 추려보면 대다수가 뭐냐면 학교 내신을 면밀하게 보긴 보는데 이제 성적이나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떻게 이수를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아이가 성적이 탑 클래스까지 올라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형태보다는 탑 클래스에 올라갈 정도로 노력을 하고 당연히 공부를 하고 이건 좋아요. 이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고1 같은 경우는 기본 자세부터 좀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귀때기에 음악 꽂고 있는 거 빼라 그러고 똥 싸러 들어갈 때 핸드폰 들고 들어가는 것도 다 그만두라 그러고 또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 아이가 ADHD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렸을 때 ADHD 같은 경우는 조금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바뀌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여러 논문을 본 결과적으로 보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은 유전적인 원인이 크다라는 결론이 많아요. 문제는 일부는 그냥 제어하는 훈련이나 그러니까 원인이 원래는 뭐냐면 아이가 자기 통제를 배워야 될 시기에 배우지 못하거나 그 발달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어가 안 되면서 충동 억제도 같이 안 되면 ADHD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똑바로 써야 되는데 충동 억제를 해야 되는 호르몬이나 아니면 뇌의 특정 부위가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발달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아예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근데 보통 ADHD도 발달 시기를 놓친 경우가 꽤 많대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만 너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발달 시기가 돼서 그걸 충분히 발달을 안 시켜주고 혼내지 않았던 저희 왜 그때 교육관 기억하시죠? 그 결과 지금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된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약시라는 게 있어요. 눈의 시력이 막 갑자기 약해지는 거거든요. 이때 이거를 9세 이전에 발견을 하면 보통은 이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유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가 먹으면 자기가 그게 문제인지를 인식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흥분 조절이 잘 안 된다든가 충동 억제가 잘 안 되니까 아니면 글씨 쓰는 거에서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글씨 쓰는 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차분차분 정리하거나 줄을 맞춰야 되는데 그 억제 자체가 뇌기능상 없는 거예요. 발달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미리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커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ADHD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제 지인의 말로는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해 보다가 듣는 양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약마다 또 부작용이 있어서 보통은 나이가 많은 수험생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한테는 추천해 주지 못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그걸 놓쳤어. 만약에 이런 기질적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습관이 개같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기하라면 눈으로 보고 있고 대충 하고 또 포기도 더럽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학원은 있는데 포기를 해. 그러니까 하고 있다가 시키는 대로 잘 안 해요. 기출문제 답이라도 외우고 가라라고 했거든요. 물리학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잘 변형을 못해요. 변형을 했다가 오히려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분이 여기다 댓글 남기셨는데 임용고시 성적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고요. 특히나 과학 쪽은 임용고시 성적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뽑힌 다음에 문제를 수천 번 수백 번 풀어봐야 되는 거지 그걸 안 풀어보면 다 퇴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고 또 일부는 과목을 정교사 자격증
자격증만 있으면 일부는 과목을 또 일부 변경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들만의 사정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따라주기 위한 용트림이 일어나다 보니까 공교육에서 이과 교육이 그렇게 개판이 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집에서도 이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과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함부로 막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던 분들이 애들 교육을 우습게 보고 애들은 금쪽이 반쪽이 은쪽이 아니면 ADHD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걸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냥 막 자기 어렸을 땐 그냥 하니까 됐더라. 아빠들 중에 그런 분들 있거든요. 이과 타고나신 분. 또 자기 DNA를 겁나 믿어요. 어떤 아빠들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쟤는 내 새끼잖아. 쟤 내 자식이야. 그 자식 보고 어떡하라고. 본인 유전자 안에서도 또 열성 유전자만 타고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그런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본인하고 똑 닮았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왜 가져요? 이과 나왔으면 알 거 아니야. 감수 분열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왜 그러는 거고 이가염색체 형성을 왜 합니까?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좀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가보면 준비 안 됐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 공부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머리만 믿고 공부했거나 뭐 셋 중에 하나예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겠지만 1등급을 노리는 거는 뒤로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선생님 4등급은 어떡하죠? 4등급도 3등급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3등급은 가 있어야 무슨 선택지라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애들 중에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 제가 요건 버리고요. 요거는 집중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면 겁나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대요. 그럼 다른 애들 노력한 건 눈에를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니네들이 저 뭐야? 찐따 같아. 쟤 맨날 공부해. 맨날 학원 가. 중학교만 가도요. 애들이 과학학원 간다 그러면 과학학원 왜 다님? 과학 그냥 혼자 공부해도 됨. 그리고 나서 취입점 쳐맞고 와 이 새끼들이. 그러고 나서 원소가 뭐냐 그러면 진짜 뭔지를 몰라요. 녹는 점, 어는 점 얘기를 하는데 녹는 점하고 어는 점하고 같아 이 새끼들아.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자기가 A 나왔대. 어쩌라고 이런 애들을. 고등학교 가면 그런 디테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디테일 잡을 수 있게 단단하게 준비를 시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애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으면 내신에서 꼼꼼함이 뒤처지면요. 과외도 과외대로 수학 같은 걸 하는데 대형 학원에서 레벨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같은 레벨에 모인 애들이 자기 딴에는 또 지가 잘하는데 뭐 좀 하는 줄 알아요. 근데 막상 딱 까가지고 그 레벨반에 갔더니 다 봤더니 3단 변신 같아. 그러면서 엄마한테 와서 엄마 학원 갔더니 다 애들이 3단 변신 같고 막 수업 때도 안 좋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새끼도 똑같은 새끼인 거예요. 그냥 어머니 그냥 그렇게 억울하고 뭔가 힘들고 다 주변이 3단 변신 같으면 더 노력해서 반을 올라가라고 하시면 돼요. 너도 3단 변신이니까 진짜 숨 참고 숙제할 정도로 애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숙제를 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요. 꼼꼼하게만 해서는 안 돼요. 양치기 특정 양을 많이 풀어봐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꼼꼼함도 필요한데 그 꼼꼼함에 플러스 알파로 말도 안 되는 양치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야 성적이 오르는 거지. 자기 자신은 못 뛰어넘는데 엄마 아빠만 뛰어넘으면 성적이 뛰어넘어지냐고 이 빠가살이들아. 학부모님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나중에 얘가 끝물에 가면 정시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고교학점제라도. 예 맞아요. 정시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의 내신이 정시 수능보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고등학교 일반 아마추어 리그에서도 1등급도 준비된 애들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숨 넘어갈 정도의 준비된 애들. 또 그러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우리 애가 그렇게 힘든 거 원치 않고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어머니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좋은 대학교를 바라고 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렇게까지 안 시키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걔가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학생인데 공부를 아예 안 할 건데 학교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길 가면서 야 너 담배 피냐? 너 벌점 줄 거야 그랬더니 주세요. 줘보세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러고 앉아있고 어떤 애는 책상 위에 올라가서 춤추고 있고 이런 거는 귓방맹이 때려도 무죄로 처방을 내려줘야 돼. 또 귓방맹이 때리면 그 아빠 반려견 엄마 반려견들이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왜 애를 때려요? 처맞을 짓을 했는데 처맞아야지. 그 짐승이나 하는 짓이 그게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게 해줘야 돼 진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웃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반에서 올라가라고 반을. 공부를 진짜 악착같이 해서 좋은 대학교로 가는 게 맞지. 경쟁에서 얻는 걸 경쟁 안 하고 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지금 하이닉스 성과급 나온 거 아시죠? 이제는 뭐 농촌에도 나눠주고 국가 전체적으로 나눠먹게 생겼어. 야 그거 국가지원금으로 나가야 되나봐 그거. 야 이제 뭐 그냥 계약 조건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막 데모하면 다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제가 노봉법 나올 때부터 노랑법도 나올 때부터 이거 똑같거든요. 학생이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집회를 하거나 쟁의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거 뭐랑 비슷해요, 이거 지금? 이거 똑같잖아요, 지금. 청소년 보호법, 촉법소년 뭐 이런 거랑 똑같잖아.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개판이 나는 거야. 왜 이전에도 봐놓고 같은 법 원리를 적용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실까 다들? 고교학점제는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이런 애들을 걸른다고. 그러니까 고1, 고2 때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대학교 가고 싶으면 걔네들 따라잡으려고 용 쓰면서 기본부터 차근차근 하라고 하세요. 쉬운 문제 그리고 암기해야 될 거 제대로 외우면서 하라 그러시고 반려견도 아닌 새끼들이 문제 풀면서 암기를 한다는 그런 개소리를 시전하고 거든요. 반려견 같은 새끼들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딴 식으로 해서는 대학교 못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핸드폰을 쳐보지 마시고요. 밥 처먹는 시간을 1시간씩 갖지 마시고요. 쉬거나 노는 시간에 핸드폰 게임하지 마시고요. 이러면 시간이 부족할 리가 별로 없어요. 잠을 쳐 줄인 다음에 아침에 학교 가서 쳐 자고 숙제도 아침에 수업 시간에 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 때는 또 생활 리듬 다 깨졌으니까 에너지 음료 처먹고 그래서 몸 다 베리지 말고 요즘 애들이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그러고 앉아있다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ADHD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들은 빨리 검사 받고 약 먹어. 그냥 그 핑계 대지 말고 빨리 약을 찾아. 대학교 가고 싶다며. 너네들 그 일상생활에 그렇게 지장을 줄 정도면 약을 먹고 치료하는 방법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인정하고 모조리 다 뭐 ADHD 그거에다 다 밀어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당히 합시다. 우리 그것도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은요 그냥 걔가 게으른 것도 되게 많아요. 그냥 가면 ADHD 준대 일부러. 약한 ADHD 다 그런 식이야 대부분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제어하고 뭔가 자기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주셨어야 되는데 안 주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자기 제어할 수 있게 집안이 얼마나 위태한지 알려주라고. 그거에 또 트라우마 얘기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내내 진짜 이악 물고 악바리 같은 의지로 아파 뒤져도 학교 가고 웬만하면 공부 내려놓지 않고 꾸준하게 한 애들이 걔네들이 3등급을 하든 2등급을 하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학년 때 또 수능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수능 잘 보고 나서 수능 이후에 과정을 면밀하게 볼 겁니다. 과정을. 무조건 뭐 후진 학교 가서 내신 잘 받으면 되겠지. 안타깝지만 이 후진 학교를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생기부만 봐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이제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디테일하게 바닥부터 쌓아 올리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생기부에 어떻게 과정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1등급은 힘들다. 오케이. 인정. 그거는 타고나거나 아니면 위에서부터 굉장히 누적한 애들이 있겠죠. 하지만 2등급으로도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왜? 수능이라는 역전의 키가 있지만 그 키 열고 들어가면 또 하나의 관문이 있죠. 내신에서 얼마나 노력했고 어떠한 과목도 버리지 않으려고 밸런스를 찾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꾸준하게 이 악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식할 정도로 학교를 가서 아팠는지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는요. 결과론적으로는 힘들지라도 과정적으로 더 보겠다는 겁니다. 3등급 이 애매모호한 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부턴 과정을 끈기 있게 준비하는 데 시간을 투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부터의 새끼들아 1등급 따라서 공부 처하지 말고 니네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도 득 봐요.